등장. 안녕. 노래자랑 시간은 항상 영준이의 동무대다.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3반 문영준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노래가 곧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가서 생각이 안 나죠. 꾸벅 인사까지 해놓고 안방으로 숨어버린 영준이. 매일같이 부르던 노래인데 오늘따라 첫 소절이 생각이 안 난다. 생각이 안 나. 개똥벌레. 근데 생각이 안 나. 그 엄마가 아빠가 도와줄 거야. 개똥벌레 하면은 생각 안 나는 거는. 그러니까 개똥벌레 해. 근데 첫 번째는 빼고 할게요. 네. 친구가 없네 가슴을 내밀어 으쌰 친구가 없네. 노래자랑 시간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 레파토리 개똥벌레 노래. 매번 똑같은 관객의 똑같은 노래지만 관객들의 반응은 뜨겁다. 예전에는 엄마도 큰 무대에서 노래를 불렀다. 하지만 엄마는 이제 사람들 앞에서는 더 이상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 학교에 갔다 오면 엄마는 영준이를 붙들어 앉힌다. 요즘 숫자 이름을 배우는 중인데 영준이는 2가지나 되는 이름을 외우는 게 영 골치가 아프다. 40, 이거는 41. 41? 이상하다. 42. 엄마 이거 다 하고 금방 쓰면 안 돼? 좀 쉬었다가 해야지. 49. 그렇지. 영우야, 그거 저기 어디야? 그 화장대 위에 그만한 리본. 왜 자꾸 엄마는 하자 말고 안경만 공부한 지 30분도 안 돼 영준이가 침대에 누워버렸다. 또 팔다리가 저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땀이 줄줄 흐르잖아. 다이어트 힘을 줘갖고. 언제 팔이 저리고 그래? 응? 뭐 할 때? 신경 쓸 적에. 무슨 신경을 쓸 때? 영준이가 무슨 신경을 써? 학교에서 뭐 자꾸 신경 쓰고 쓸 때 그때 손이 저려. 근데 가끔씩은 손이 저릴 때 발까지 첫 번째로 저려고 발 계속 다 저려지고 몸이 자기 맘대로 움직여지는 거야. 내 맘대로가 아니라. 영준이 엄마도 왼쪽이 마비가 왔었고 그러니까 그거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 대신 이 꿈을 쓸래. 하루 3끼. 5 식구의 식사 준비는 칠순의 시어머니 일이 됐다. 1년 전 뇌출혈로 쓰러진 뒤로 엄마는 가끔씩 멍하니 앉아있곤 한다. 반찬 좀 줘. 김밖에 없어요, 어머니는. 워낙 그냥 매운 걸 못 먹어서 김밖에 없는데 김 어저께 싸놨는데 김통이 들어갔나? 들어갔나 보다, 그죠, 언니? 들어갔는데 김 썰어놨다고? 어저께 상에다가 놨었는데 다 먹었나? 그 통은 어디로 갔어? 영은이 주려고 먹기 좋게 잘라서 넣어둔 김통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물건 놔둔 데를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일이 자주 생긴다. 장 보러 갔다가 길을 잃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다. 하지만 휠체어 신세를 지던 지난 봄에 비하면 눈에 띄게 좋아진 편이다. 엄마도 손을 대고 엄마도 손을 고집이 있어서 그렇지. 근데 그런 병이 병이 자기 자신은 몰라. 자기는 정상적으로 올바르다고 생각해. 그죠? 영준이 엄마 그때 어디 아팠어? 머리 아니야. 모야모야 병. 영준이는? 저요? 저도 똑같은 병. 근데 엄마는 더 심한 병이지만 저는 받아쓰기 할 때마다 아프다고 해갖고 병원에 간 거고요. 그리고 또 엄마는 갑자기 어디 가다가 쓰러지갖고 그랬어요. 그때 어땠어?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가 오랜만에 밤 외출을 나왔다. 그 자리는 이미 없어요 이제. 아마추어 합창단의 공연이 있는 날. 작년까지는 엄마도 합창단의 소프라노 멤버 중 하나였고 큰 무대에도 자주 올랐다. 그리고 처음으로 솔로 데뷔를 앞둔 날 설레고 긴장된 무대 뒤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것이 꼭 1년 전이다. 무대에 나가기 전에 무대 뒤에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머리도 하고 의상도 입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막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때 아마 쓰러졌을 거예요. 영준이가 딱 1년 있다가 일이 이렇게 벌어지네요. 이상하게. 어떻게 오셔서 또? 공연이 끝나고 엄마가 합창단의 지휘자 선생님을 찾았다. 길길이 날뛰고 왔어요. 그래야 돼. 그렇죠? 세상에 맨날 근데 아프기 전에 맨날 머리 아프다는 소리는 많이 했던 것 같아. 최근 들어서 네, 그때 그때 들어서 좀 머리가 많이 아프다는 말을 집에서 했었던 것 같아요. 머리 아파 이러더니 털썩 주저앉더니 그냥 뭐 먹은 거 다 토하고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나는 그 생각만 하면은 숨이 탁탁 막힌다니까 진짜. 안 나지? 안 나요. 본인은 모르겠지 뭐. 재생병은요 어디고 뭐고 그거 생각 하나도 안 나. 이제 같이 이렇게 노래했던. 그런데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죠? 뭘 어떻게? 저 주치의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노래하지 말래? 그 혈관이 수축된대요. 오케이. 맞아. 노래를 하면 긴장하고 막 호흡을 내고 자꾸 그 빠른 촛불 끄는 바람도 불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래. 그러니까는 찬송가도 부르지 말래 가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년에 성가대 하려고 그랬는데. 무대 뒤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그날 이후 엄마에겐 노래가 금지됐다. 틈만 나면 엄마는 옛날 공연 테이프를 꺼내본다. 병원에서 내린 진단명은 모야모야병. 그 때문에 뇌출혈이 온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다. 1년 만에 영준이에게도 똑같은 병이 찾아왔다. 결혼 전에도 쓰러진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숨겼다며 아빠는 무섭게 화를 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없어졌다. 속인 게 아니고 아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이 지금 생각이 안 나니까 그래서 그냥 지나왔던 건데
숨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영준이가 저렇게 됐으니 뭐라고 할 얘기도 없고 그대로 가만히 받아들이고 있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걸 몰랐었구나. 정상인으로 생각하고 상대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니까 이제 지금은 지금으로 그때가라도 나았다. 지금은 완전히 이제 두 번째 내추럴이라서 내 기능 자체가 이전보다 한 10배 이상 차이나게 안 좋게 보여지니까 뭐라고 탓할 수도 없고 야단칠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싸운다는 게 무의미한 거지. 영준이까지 아프면서 엄마 아빠 사이는 점점 더 골이 깊어갔다. 둘 다 늦을 대로 늦은 결혼이었다. 엄마 나이 33, 아빠 나이 40. 마음이 바빴다. 영준이를 낳고 연년생으로 영은이를 낳고 2년 전 가까스로 집장만을 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주기만 바랐을 뿐 더 이상 아무런 욕심도 없었다. 내일 학교 갈 거 미리 챙겨야지. 내일은 리듬 악기로 가져가야 된대. 멜로디언 가져가고. 영준이 준비물을 챙기는 것도 엄마한테는 일이다. 영준이가 워낙 덤벙덤벙해서 학교에다 학용품을 빼놓고 오기 일수다. 챙겨 너. 어떤 걸? 얘는 맞지? 매일 이 짓을 해야 돼 매일. 아 힘들어 진짜 힘들어. 필통 밑에가 없잖아. 알림장을 여기다 뒀어? 학교. 알림장을 학교에다 두면 어떡해. 집에 가지고 와야지 엄마가 보지. 영준이가 학교에 알림장을 두고 왔다며 엄마는 화를 냈다. 한 학기가 지났는데도 그거를 저기를 못하니. 딱딱 맞춰서 집에 가지고 올 건 집에 가지고 오고 학교 갖다 놓을 건 학교 갖다 놓고 해야지. 그거는 못 사고 한나 언니 거를. 그런데 이번에는 영준이가 아니라 엄마가 문제였다. 알림장을 보다가 식탁 위에 두고는 또 깜빡한 것이다. 그걸 해달라고. 아 시끄러. 알았어. 이거 치워. 알았어. 영준아 이거 치워봐. 알림장 있나 맞다. 있나 보다. 근데 어디다 뒀나 나 모르겠다. 알림장을 푼 것까지는 생각이 나는데 어디다 뒀는지는 통 기억을 못한다. 어디 있을까 알림장이. 저건 뭐냐? 알림장 여기 있다. 이거 내 잘못이 아니야. 애들이 갖고 도망댕겨서 그래. 애 둘을 키우다 보면 다들 그렇겠거니 하지만 가끔 엄마도 자신이 없어진다. 깜빡깜빡해요 글쎄 그렇게.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깜빡깜빡한다니까. 그런 적 많아요. 자. 그게 그냥 어머님 수술하신 거하고 상관없는 거 모르겠어요. 그게 제 일반적인 다른 그 주부들도 다 그래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제 그 어떤 저에 대한 그런 저거에 대한 건지 그건 제가 판단을 못 하겠어요. 못 하겠어. 한 달 만에 찾아가는 병원. 엄마는 정기 검진을 하고 영준이는 수술 날짜를 받기로 돼 있다. 김경 선생님은 참 오랜만에 오셨죠? 진료실에 들어서자 의사는 엄마의 안부부터 묻는다.
그동안에 괜찮으셨어요? 네. 괜찮으셨어요, 증상? 뭐 증상은 매번 있는 평범한 그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일상 생활하시는데 많이 불편하신 거는 없으시고요. 글쎄 불편하다고 하시는 말씀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뭐 머리 아프고 했던 그런 증상은 하나도 없거든요. 머리는 안 아프시고? 예,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제 기억력 같은 건 좀 어떠신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제가 살고 있는 이런 저거에서는 크게 결여되고 그러는 점이 없어요. 본인은 잘 못 느끼는데 그 가족은 보면은 기억력이 많이 그 감퇴돼 있어요. 뇌혈관 촬영에 보면은 지금 여기가 다 이게 모야 혈관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오른쪽이고 이게 왼쪽인데 이 양쪽 다 지금 모야 혈관이 아주 심하게 있어가지고 오른쪽에서 출혈이 됐지만 왼쪽까지 같이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예. 이거 수술 안 하시면은 또 언제 출혈이 될지 몰라요. 왼쪽에도 이상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 양쪽에 똑같이 있어요. 모야모야란 일본 말로 모락모락 혈관이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좁아진 뇌동맥 때문에 혈액 공급이 안 되면서 미세한 혈관들이 비정상적으로 발달한다. 심하면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엄마가 쓰러진 것도 바로 뇌출혈 때문이다.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선생님이 해주시고. 다행히 영준이는 아직 초기 단계지만 수술을 피할 수는 없다. 자, 이게 오른쪽 뇌를 찍은 사진이거든요. 혈관 촬영인데 혈관이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지금 끊겼어요. 그래서 이제 눈으로 가는 혈관은 잘 가고 있는데 위로 지금 전혀 가지가 않고 있어요. 여기 이제 뿌옇게 생기는 그 모야모야 혈관이라고 그러는데요. 오른쪽은 전혀 피가 잘 안 가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취약 부분이 이 오른쪽 전반적으로 이쪽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보강을 해주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영준이 수술도 문제지만 엄마는 더 심각하다. 뇌출혈로 인한 응급 조치만 했을 뿐 아직 모야모야병 수술은 손도 못 댄 상태다. 현재로서는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유전인데요. 지금 유전자 연구를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고, 근데 아직까지 분명히 이 경우는 유전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전자가 그 관계가 있다 이런 거는 아직 알지만 어떤 유전인자가 관계가 있는지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병원에 다녀온 날, 아빠는 저녁 내 컴퓨터 앞에 붙어 앉아있다. 대기업에서 배관 설계를 할 때는 그래도 형편이 괜찮았다. 하지만 작년에 엄마가 쓰러지면서 아빠는 일을 그만뒀고 퇴직금은 진작에 바닥이 났다. 생활은 안 되니까 아파트 담보로 마이너스 통장 계산해가지고 그걸로 병원비도 하고 생활비도 떼고 그러고 있는 거야. 빨리 일을 구하셔야 될 텐데. 어쨌든 영준이 수술하고 퇴원이나 하고 시켜놓고서 집에 데려다 놓고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해야지. 내일 모레면 50을 바라보는 나이. 아빠는 너무 빨리 늙어버린 것 같다. 내가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이가 애들을 다 클 때까지 그다음에 성장해서 애 낳고 뭐 몇십 년 살 때까지 같이 보고 같이 생활할 수가 없을 거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 그렇고 그 영준이가 겪을 고통을 생각하면 참 캄캄한데 이제 시작도 안 한 셈인데 그거를 어찌 해야 되는지
이렇게 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은 엄마가 컨디션이 좋다. 할머니와 아빠가 외출한 사이 영준이 간식거리까지 손수 챙긴다. 이거 먹고 저 TV 좀 줄이든지 끄든지 하자. 영준이 눈치를 엄마는 한참이나 살핀다. 단둘이 있을 때 긴히 할 얘기가 있었다. 밥도 제때 먹고. 영준아, 다음 주면은 병원에 또 가야 될 거야 아마. 왜? 응? 영준이 그 머리 아픈 거 고치러 갈 거거든. 수술은? 수술할 거야 아마. 따끔따끔 아플 수도 있고 간질간질할 수도 있고 그래. 엄마는 어땠어? 엄마도 생각이 안 나. 어떻게 했었는지 자고 있었던 그 기억밖에 없어. 그래서 기억이 안 나 엄마도. 영준이도 수술하고 나면 누군지 어떻게 알아 몰라? 알지. 다 알지. 영준이는 지금 정신이 멀쩡하기 때문에 다 알 수 있어. 한 달 동안 자식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했다. 영준이는 그것까지 기억하고 있었던 걸까? 뭔가 도움될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엄마는 다음 말을 잊지 못한다. 아빠가 베란다 창고에 있던 낚시 도구를 죄다 꺼내온다. 모처럼 온 가족이 나들이 갈 채비를 하는 중이다. 다른 준비가 다 끝날 때까지 엄마는 찬압 하나 때문에 진땀을 뺀다. 맨 위에 뚜껑을 닫으려는데 아귀가 맞질 않아 뚜껑이 닫히질 않는 것이다. 일이 잘 안 풀리면 더 당황하고 엄마의 머릿속은 실타래처럼 엉켜버리고 만다. 한참을 씨름한 끝에 결국 엄마가 손을 들고 말았다. 남편에게는 숨기고 싶었지만 다시 상태가 나빠진 것이다. 네. 이게 이제 지금 더 심해졌기 때문에 이 간단한 건데 그전에는 충분히 다 했던 거. 근데 지금은 이거 찬압 뚜껑 닫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간단한 거예요. 그 어려운 게 아니고 안 맞춰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동안 별 탈 없이 잘 지냈는데 찬압 하나 때문에 증세가 드러나고 말았다. 영준이 수술날은 가까워지는데 엄마의 자리는 점점 더 불안해진다. 그래, 가자. 갔다 올게요. 같이 안 가세요? 네? 아이들하고 아빠만 가라 그러죠 뭐. 저는 짐 지켜야죠 여기서. 짐 없어지면 어떡해. 한 달에 한 번 아이들과 낚시터에 오는 건 아빠의 유일한 낙이다. 영준이는 걸음마를 떼고부터 늘 아빠를 따라다녔다. 네? 거기 얼마나 잡을게요? 4마리. 4마리. 근데 아직 4마리도 못 잡았잖아. 그럼 고기 잡아서 뭐 할 건데? 대구탕 끓여. 대구탕? 웬 대구탕? 내가 대구탕. 여기서 대구 잡을 거야? 네? 대구 잡을 게 아니잖아. 네. 대구는 바다 물고기인데. 어? 이 고기 잡으면 무조건 대구. 오잉.
다음 주에 수술할 건데, 어? 영준이 씩씩하게 잘 하고 나와서 그다음에 다 회복해가지고 또 낚시 한번 오자. 잘 할 수 있지? 네. 힘내고. 네. 아빠와 영준이가 다음 나들이를 약속하는 동안 엄마는 혼자 마음의 벌을 서고 있다. 제 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의 이세가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게 아이한테 너무 힘들고 미안하고 그렇더라고요. 애들 아빠한테도 그렇고 빨리 완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야, 내가 저는 하는 아무런 거야. 일이 괜찮은데 영준이한테 아무런 일이 없었으면 저도 진짜 좋겠어요. 오후 들어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영준이를 데리러 오겠다는 엄마를 말리고 대신 아빠가 우산을 들고 나왔다. 이틀 뒤로 다가온 수술. 혹시 감기라도 걸릴까 봐 걱정이 된 것이다. 아빠가 영준이를 데리러 간 사이 엄마는 또 다른 걱정으로 머릿속이 복잡하다. 그리고 뭐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 모르겠네요. 말씀하세요. 예, 다른 게 아니고요. 굉장히 지난번에 영준이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애들 아빠가 저를 병원을 못 가게 했어요. 생각하는 바에 의하면은 이제 저도 아직 힘들어하는 상황이니까 같이 아이가 가서 그런 고통받고 있는 거를 보면은 저도 또 어떻게 되지 않을까 싶은 이런 마음에서 가지마, 오지 말아라, 차라리 보지 말아라 그러는데 저는 또 엄마 된 입장에서 또 영 또 안 가보고는 못 견딜 것도 같고 막 그랬거든요. 이겨낼 수 있는 자신도 있고. 검사받으러 입원했을 땐 병원에 가보지도 못했다. 하지만 이번엔 억지라도 부려볼 생각이다. 그날 밤 결국 엄마가 얘기를 꺼냈다. 엄마가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아빠는 요주부동이다. 얘기했고 저번 주에도 한 2번, 3번 얘기를 했고 그게 왜 당신도 당신 자식인데 그렇잖아. 안타깝지. 나도 안타까운 거 마찬가지고 가서 지켜보고 하고 싶고 당연하겠지. 근데 영준이 엄마 자체가 환자야. 충격 받으면 안 돼. 지금 어떤 충격도 받으면 안 돼. 나하고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야. 응? 또 쓰러지는 나 무지 겁나. 그래요. 응? 나 더 이상 감당 못해. 영준이 엄마 또 쓰러져 버리면 버스 타고 가는 것만으로도 힘드는 사람이야.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알아듣고 그래 나는 지금 글쎄 그다음 며칠 전에는 나도 영준이 때 일단 그 애가 영준이가 수술하고 와서 딱 그거를 내가 병실 중환자실 가서 보겠다는 얘기가 아니었어. 내 말은 병실 바깥에 있는 환자 그 로비에 좀 앉으려도 있겠다 이 소리였었는데 지금은 그 로비에도 앉아있기가 싫어. 결국은 뭐냐면 로비에도 앉아있기가 수술실에서 나와서 가는 게
수술실도 3층이고 중환자실 거기 바로 거기야. 거기서 옮겨서 중환자실로 그냥 가서 있는 게 그 로비 앉아 있는 게 중환자실 앞에 앉아 있는 그것도 것이야. 싫다고 이제 그게 싫으니까 나도 힘든 거야. 안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안 하기로 하고. 엄마는 더 이상 싸울 기력이 없다. 아들에게 몹쓸 병만 안겨주고 수술방도 지키지 못하는 엄마가 되고 말았다. 병원에 가는 길, 수술하러 가는 영준이를 엄마는 버스 정류장까지만 배웅하기로 했다. 꼭 그렇게 엄마가 얘기해줬던 대로 따라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즐겁고 기뻤던 일을 그것만 생각하라 그랬지? 그리고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길 거다 하는 그런 좋은 생각만 하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은 힘든 것도 다 없어지는 거야. 알았지? 엄마가 작별 인사를 나누는 동안 아빠는 자꾸 먼 산만 쳐다본다. 난 또 조금 영준이에겐 즐겁고 좋은 일만 생각하라고 해놓고 정작 엄마는 괴로운 생각을 떨쳐내지 못한다. 엄마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아빠는 영준이와 버스에 올랐다. 버스가 떠난 뒤에도 엄마는 한참을 꼼짝없이 서 있고 영준이는 엄마가 서 있던 자리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밖에 뭘 봐 캄캄한데. 뭐 밖에 보면 사람들도 보고 그랬잖아. 그래? 재밌어? 네. 빨리 지나가는데? 괜찮아요. 그래 많이 봐. 실컷 보고 들어가자. 네. 마음속에다 담아가지고 가. 한 달 만에 다시 입원이다. 병원복까지 갈아입자 영준이는 부쩍 말수가 줄어든다. 이제서 병원에 온 게 실감이 나는 모양이다. 이거하고 어딨냐? 수술이 바로 내일이다. 지난달에 수술을 위한 검사는 미리 받았다. 머리만 삭발하면 영준이의 수술 준비도 끝이 난다. 이게 아픈 거 아니니까 어떻게 막 이발하는 거야. 아프면 아프다 그래? 야, 거짓말 안 아프잖아. 영준이의 울음소리에 아빠는 눈을 감고 만다. 이 작고 연약한 머릿속에 대체 무엇이 웅크리고 있는 걸까? 머리카락이 다시 자랄 때쯤이면 영준이의 병도 깨끗이 나아 있을까? 진짜로 아파? 응. 엄마 아빠를 반반씩 닮은 얼굴. 영준이는 오늘 처음 거울 속 얼굴이 낯설다. 이상해. 수술 첫날 밤 영준이는 자리에 누워서도 밤새 몸을 뒤척인다. 아빠도 잠이 오지 않는지 조용히 병실 밖으로 나왔다.
잘 될 거라고 믿고 그러고 왔으니까 불안하기만 하고. 지금 어머님 뭐 하실까요? 이미 일찍 자니까 지금 자고 있을 것 같은데. 영준이가 수술 잘하고 나와서 학교 가면은 친구들이 똑같이 잘해주는 거, 똑같이 영준이 왔니? 잘 놀자 하면서 친구들이 따돌리지 않고 머리 이렇게 빡빡 깎았어도 모자 쓰고 베레모 쓰고 가면은 같이 잘 놀아주는 거, 그거예요. 바라는 거는. 아무도 편히 잠들지 못한 길고 지루한 밤이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영준이의 침대가 수술실로 옮겨졌다. 그래, 힘내고 잘하고 올 수 있지 이제? 졸려. 실컷 잘 거야 이제. 근데 왜 안 차비 엄마? 조금 있으면. 6시간이나 걸리는 큰 수술. 아빠는 가만히 어린 아들의 머리만 매만진다. 아내를 수술실에 들여보낸 지 1년. 다시 같은 자리에 섰다. 나이 40에 처음 본 큰아들 영준이. 수술실로 향한 복도는 그때보다 더 길게 느껴진다. 마취가 이루어지고 수술 준비가 시작됐다. 먼저 영준이의 머리에 수술할 부위가 표시된다. 오늘 수술은 우선 두피 밑에 있는 천축 두동맥을 떼어낸 다음 두개골을 열고 뇌표면에 이식을 하는 방법이다. 이식된 혈관은 시간이 지나면 건강한 새 혈관으로 뿌리를 내리게 된다. 집도이가 현미경 앞에 바싹 다가 앉아 이식할 혈관을 찾기 시작한다. 주변에 작고 가느다란 혈관이 얽혀있기 때문에 세심한 손놀림이 중요하다. 수술실에 들어간 지 2시간 만에 천축 두동맥이 모습을 드러냈다. 같은 시간 아빠는 수술실 문 앞에 미동도 없이 앉아있고 엄마는 거실 벽시계 앞을 한시도 떠나지 못한다. 이식할 혈관을 찾자 곧이어 두개골 절개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수술방 안이 갑자기 다급해진다. 혈압이 73으로 곤두박질 쳤다. 출혈이 생긴 것이다.
즉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고 의사의 손놀림이 바빠진다. 잠시 뒤 혈압은 다시 정상을 되찾았다. 혹시라도 혈관에 이상은 없는지 일일이 상태를 체크한다. 다행히 혈관엔 아무 이상이 없다. 팽팽한 긴장 속에서 6시간, 수술은 잘 마무리됐다. 혈관을 저희가 이제 얹어주고 근육도 얹어주고 혈관이 생길 조건을 다 만들어 줬습니다. 하지만 혈관이 생기는 거는 영준이한테 달렸거든요. 얼마나 잘 생길지는 두고 봐야지 알겠습니다. 영준아 오지마 많이 아프니? 영준아 오지마 영준아 울면 안 돼. 오지마 울면 안 돼. 영준아 엄마가 아프고 힘들면 엄마하고 즐거웠을 때를 생각을 하겠지? 영준아. 응? 아프고 힘들면 엄마하고 재미났을 때를 생각해. 영준아. 안 돼. 울면 안 돼, 영준이. 응? 울면 안 되니까 조금만 참자. 자리에 없는 엄마를 찾다가 영준이는 한참 만에야 겨우 잠이 들었다. 자, 똑바로 한번 누워볼까? 3일 뒤 의사의 회진 시간. 영준이는 회복이 무척 빠른 편이다. 나란히 팔 들어보고 수술 후 후유증인 마비 증세도 전혀 나타나지 다리 한번 않는다. 들어보자. 다리. 이제 새 혈관이 뿌리를 내릴 때까지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됐어. 옛날에 그 왼쪽 저리고 힘 빠지고 그런 거 지금 있니? 없었어? 밥은? 응? 오늘 점심 때 조금 먹었어요. 수술이 CT 찍은 것도 피 고인 거 없이 잘 됐어요.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상처만 나면 이게 되니까. 네. 왼쪽 뇌 혈관들도 사실 모야메야 병이 아주 시작 단계예요. 그래서 왼쪽도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데 어머님이 또 모야메야 병이기 때문에 어머님이 그 병을 예방할 수 있는 치료를 아직 못 받은 상태거든요, 수술을. 그래서 어머님 상당히 좀 진행이 된 상태고 우측 뇌는 뇌경색이 벌써 생겼기 때문에 반대편 왼쪽에도 생기게 되면 이거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어머님도 입원하셔서 이제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영진이가 회복되면은 가족분들께 회의를 하셔가지고 하시도록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수술 닷새 만에 엄마가 영은이와 함께 병실을 찾았다. 엄마 만두 가지고 왔어. 아유, 영준이 잘 이겨냈네. 아유, 멋있다. 그랬어? 잘했어. 부끄러워? 오빠 수고해. 오빠 안녕 해봐. 수고했어. 그래야지. 오빠 안녕 해봐. 힘들었지? 여기 앉아. 수고했어. 엄마 얼굴 안 잃어버렸지? 어? 하도 오래돼서. 엄마도 영준이 보고 싶어갖고 맨날 사진 봤어. 영준이. 영준이 옆에 앉아만 있어도 엄마는 내내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 사랑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보는 것이라고 했다. 지금 엄마 아빠의 눈앞에 있는 건 둘의 모습을 똑같이 나눠 가진 아들의 얼굴이다. 아빠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한다. 며칠 만에 엄마와 영준이 단 둘만의 시간이다. 엄마가 이렇게 앉혀줄게. 눕혀줄게. 옳지. 옳지. 우리 영준이 빨리 나서라. 얼른 태어내라. 얼른 태어나고
이런 일 다시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해줘라. 다시는 이런 일 생기면 안 된다. 그치 영준아? 마음을 흘러도 만날 수 없네. 엄마의 노래에 오늘 영준이는 단 한 명의 관객이 된다. 커다란 무대도 아니고 관객도 고작 몇 명뿐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무대를 영준이는 알고 있다. 영준이의 노래에 박수를 보내는 가족들처럼 엄마의 노래에 영준이는 가장 큰 박수를 보낸다.